25살 김순애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무거운 채소 상자를 들고 언덕을 올라오는 길 땀이 등을 적셨어요. 순애야, 오늘도 일찍 나왔네? 네, 아주머니. 손님들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죠. 순애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는 순인의 밥상은 작았지만 정직했어요. 비싼 재료를 쓰지 않았고 손님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학생이 오면 반찬을 더 주었고 노인이 오면 국물을 더 떠드렸어요. 엄마, 나 학교 가요. 딸 미연이 작은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저녁에 보자. 순애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남편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애는 혼자 딸을 키우며 식당을 운영했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미연이가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순애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오후 2시 30분. 이른색 김순애는 지하철역에서 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관절염이 심해져서 요즘은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휴, 이제 정말 늙었나 봐. 순애는 잠시 난간에 기대어 쉬었습니다. 손에 든 쪽지를 다시 확인했어요. 딸 미연이 정성스럽게 적어준 주소였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꼭 오셔야 해요. 주소는 라 메종 로열 청담동 451-23번지예요. 길 찾기 어려우면 전화하세요. 순애는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 앱을 열었습니다. 딸이 가르쳐줘서 이제는 제법 사용할 줄 알았어요. 여기서 800m 걸어갈 수 있겠네. 순애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청담동 거리는 화려했어요. 명품 매장들이 즐비했고 고급 차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명품 가방을 들고 걸었고 남자들은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순애는 자신의 차림새를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면바지는 10년도 더 됐어요. 무릎 부분이 약간 해져 있었지만 아직 입을 만했습니다. 분홍색 조끼는 20년 전 딸이 어머니날 선물로 사준 거였어요. 색이 많이 바랬지만 순애는 이 옷을 좋아했습니다. 검정 핸드백은 남편이 결혼 10주년에 선물한 거였어요. 30년이 넘었지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 괜찮아. 딸이 엄마 옷차림 신경 쓰겠어? 순애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걸었습니다. 오후 2시 50분. 라 메종 로열이 보였습니다. 5층짜리 단독 건물이었어요. 외벽은 고급스러운 크림색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입구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도어맨이 서 있었어요. 검정 제복에 흰 장갑을 낀 모습이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순애는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도어맨은 순애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리고 슬쩍 고개를 돌려 못 본 척했습니다. 저기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도어맨이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여기가 라 메종 로열 맞죠? 그렇습니다만. 도어맨은 순애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혹시 배달 오신 건가요? 아니요. 손님으로 왔어요. 손님이요? 도어맨의 얼굴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네. 딸이 예약했어요. 예약 확인하셨어요? 딸한테 들었어요. 6시 예약이라고. 6시면 아직 3시간이나 남았는데요. 그래서 일찍 와서 좀 쉬려고요. 집이 멀어서. 도어맨은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고급 레스토랑이에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드레스 코드요? 네. 최소한 재킷이나 단정한 옷차림이어야 하는데
도엄에는 순애의 낡은 조끼를 쳐다봤어요. 순애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옷인데요. 그래도 규정이 있어서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매니저한테 문의해 보세요. 도엄에는 건성으로 말하고 다시 앞을 쳐다봤습니다. 순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레스토랑 문을 밀었어요. 오후 3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순애는 숨이 막혔습니다. 너무 화려했어요. 천장은 5미터는 좋게 되어 보였고 중앙에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벽면은 금빛 벽지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입구 오른쪽에는 큰 리셉션 데스크가 있었어요. 그곳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정 정장에 와인색 타일을 맨 모습이 단정했어요. 명찰에는 프런트 매니저 강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다가 순애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애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낡은 면바지, 색바랜 분홍 조끼, 30년 된 검정 핸드백, 그리고 주름 가득한 얼굴. 민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어요. 환영의 뉘앙스는 전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 확인하러 왔어요. 순애는 최대한 밝게 말했습니다. 예약자 성함이요? 김미연이요. 딸이 예약했어요. 민주는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아, 김미연 씨, 6시 2인 예약 맞네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3시인데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민준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집이 경기도 포천이거든요. 버스로 2시간 걸려서 일찍 왔어요. 포천이요? 민준은 놀란 척하며 수진을 쳐다봤어요. 그때 안쪽에서 30대 초반의 여자가 나왔습니다. 부매니저 이수진이었어요. 검정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한 모습이 우아했습니다. 민준 씨, 무슨 일이에요? 아, 수진 씨. 이 어르신이 6시 예약인데 지금 오셨대요. 포천에서. 수진은 순애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민준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저 차림으로? 글쎄요. 두 사람의 무언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르신, 혹시 여기 가격 아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딸이 비싸다고 했어요. 코스 요리가 1인당 35만 원이에요. 2인이면 70만 원이고요. 수진은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마치 순애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듯이. 알아요. 딸이 계산한다고 했어요. 딸분이 계산하신다고요? 네. 수진은 민준을 다시 쳐다봤어요. 어르신, 실례지만 딸분이 무슨 일 하세요? 음식 관련 일이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음식 관련이요? 민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 평가 비슷한 거 한다고 들었어요. 혹시 요식업 하시나요? 식당이나 카페? 아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순애는 정확히 몰랐어요. 딸이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수진과 민주는 서로 쳐다봤습니다. 음식 평가라니. 블로거인가? 아마도. 요즘 누구나 블로그 하잖아요. 어르신, 여기 드레스 코드가 있어서요. 최소한 재킷이나 단정한 옷차림이.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애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어요. 이게 제일 좋은 옷인데요. 딸 만나러 온 건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규정이 그래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민준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순애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딸분이 오시면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지금은 수진이 말을 흐렸습니다. 3시간을 어디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순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대기 공간이 따로 없어서요. 무릎이 안 좋아서 서 있기 힘든데. 순애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수진과 민주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주방 쪽에서 40대 중반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흰색 셰프복을 입고 있었어요. 명찰에는 수셰프 박진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어요.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진우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수셰프님. 이 어르신이 예약 확인하러 오셨는데. 민준이 설명했어요. 진우는 순애를 쳐다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어요. 그리고 비웃듯 웃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동네 분식집 아니에요. 알아요. 순애는 참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가격도 아시고요? 딸이 말해줬어요. 딸이요? 딸이 뭐 하는데 여기 예약을 해요? 진우의 말투에는 조롱이 묻어났습니다. 음식평가 관련 일이요. 음식평가? 하. 진우가 크게 웃었습니다. 블로거인가 보네. 요즘 블로거들 많잖아. 맛집 투어하면서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우리 딸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뭐요? 딸분이 정말 예약한 거 맞다는 거요. 전화해 보세요. 진우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순애는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안 받네요? 진우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일하는 중이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문자 보내보세요. 순애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연아, 엄마야. 식당 도착했어. 전화 좀 해줄래?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죠, 수셰프님? 수진이 물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주방 뒤쪽 휴게실에서 기다리시죠. 거기서 조용히만 계세요. 휴게실이요? 순애는 의아했습니다. 네. 홀에는 드레스 코드 때문에 못 계시니까요. 딸분 오시면 그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진우는 순애를 주방 뒤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니 작은 방이 나왔어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아무것도 만지지 마시고요. 네. 진우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순애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습니다. 낡은 소파 하나, 작은 테이블, 그리고 직원들의 사물함. 벽에는 더러운 앞치마 몇 개가 걸려 있었어요. 기름때가 묻어 있고 음식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순애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스프링이 망가져서 푹 꺼졌어요. 이런 곳에서 3시간을. 순애는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창문도 없는 작은 방.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순애는 핸드백에서 물병을 꺼냈어요. 집에서 가져온 보리차였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오후 3시 30분. 홀에서는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테이블을 세팅하고 있었어요. 저 할머니 진짜 손님 맞을까? 수진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글쎄요. 좀 의심스러운데요. 딸이 음식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블로거겠죠. 요즘 누구나 블로그 해요. 그래도 여기 예약은 됐는데 예약금 냈나 확인해 봐야죠. 민주는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예약금 10만 원 결제됐네요. 그럼 진짜 손님이네요? 10만 원이야 누구나 낼 수 있죠. 문제는 당일 결제 70만 원이에요. 저 할머니 딸이 결제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일단 지켜봐야죠. 두 사람은 계속 수군거렸습니다. 주방에서는 진우가 다른 요리사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야, 너희 휴게실에 할머니 한 분 계셔. 들어가지 마. 할머니요? 젊은 요리사가 물었습니다. 응. 6시 예약인데 3시간 일찍 와서. 왜 휴게실에 있어요? 드레스 코드 안 맞아서. 아. 요리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손님 맞아요? 모르겠어. 일단 딸 온다는데 지켜봐야지. 딸이 뭐예요? 블로거래. 블로거면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일단 휴게실에 있게 한 거야. 요리사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오후 4시 휴게실에서 순애는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자세를 바꿔 앉았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2시간이나 남았네. 순애는 딸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연아, 잘 있어? 엄마 기다리고 있어.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순애는 걱정이 됐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딸을 믿기로 했어요. 순애는 핸드백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부터 쓰던 낡은 수첩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6살 때 찍은 사진. 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순애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였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딸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교복을 입은 딸이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았지. 순애는 미소 지었습니다. 딸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가난해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장학금으로 다녔어요. 순애는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문을 열었고 명절에도 쉬지 않았어요. 미연이가 좋은 사람으로 자라줘서 다행이야. 순애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오후 4시 30분. 문이 열렸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 직원이 들어왔어요. 어머, 깜짝이야. 직원은 순애를 보고 놀랐습니다. 미안해요. 여기서 기다리라고 해서. 아, 네. 괜찮아요. 직원은 사물함을 열어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순애를 쳐다봤어요. 어르신, 손님이세요? 응, 그래. 근데 왜 여기 계세요? 옷이 좀 낡아서 홀에는 못 입게 하더라고. 아, 직원의 표정이 미묘해졌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여기 좀 답답하죠? 괜찮아. 딸 만나러 온 거니까. 딸분이요? 응. 6시에 온대. 아, 네. 직원은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천천히 계세요. 고마워. 직원이 나가고 다시 문이 닫혔습니다. 순애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오후 5시 홀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5시 30분 첫 손님 오시는 거 확인했지? 민준이 물었습니다. 네, 확인했어요. VIP 손님이니까 실수 없게. 알겠습니다. 수진이 대답했어요. 진우는 주방에서 요리사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메뉴 확인했어? 네, 수셰프님. 트러플 재고는 충분합니다. 좋아. 실수 없이 하자.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오후 5시 30분. 첫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50대 부부였어요.
남자는 네이비 정장에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고 여자는 샤넬 투피스에 에르메스 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준과 수진이 동시에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밝고 환했어요. 예약하신 이재훈 고객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는 공손하게 손님을 안내했어요. 홀 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였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메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메뉴판을 펼쳤어요. 오늘 특별 메뉴는 트러플을 곁들인 관자 요리입니다. 부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5시 45분. 휴게실에서 순애는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뻣뻣해서 걷기 힘들었어요. 조금 걸어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주방 쪽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걸었어요. 복도 끝에 화장실이 보였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다. 순애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앞을 지나는데 두 여자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 휴게실에 할머니 봤어? 응, 봤어. 왜 거기 계셔? 드레스 코드 안 맞아서 홀에 못 나오신대. 헐, 진짜? 그럼 손님 맞아? 응. 6시 예약이라는데. 근데 딸이 불러거래.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러게. 수상해. 저 나이에 저런 옷 입고 오면 좀 그렇지 않아? 맞아. 여기 분위기 생각 좀 하지. 두 직원이 킥킥 웃었습니다. 순애는 화장실 문 뒤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화장실을 다녀온 후 다시 휴게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6시 순애는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조금 늦을 것 같아. 일이 좀 복잡해져서 6시 30분쯤 도착할게. 기다리기 힘들면 먼저 주문해도 돼. 순애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와. 엄마 기다릴게.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30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순애는 문을 열고 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준이 순애를 보고 황급히 다가왔어요. 어르신, 왜 나오셨어요? 딸이 30분 늦는데요. 일단 홀에서 기다려도 될까요? 그게 민주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홀에는 이미 손님들이 서너 테이블 앉아 있었어요. 모두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습니다. 드레스 코드 때문에 제발요. 무릎이 아파서 더 이상 못 서 있겠어요. 순애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주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으세요. 대신 조용히 계셔야 해요. 네, 고맙습니다. 민주는 순애를 홀 가장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기둥 뒤쪽이었어요. 다른 손님들 눈에 잘 안 띄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물은 드릴게요. 고마워요. 순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천장의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하얀 테이블보가 깔끔했습니다. 은식기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손님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와인 정말 좋네요. 파리에서 먹었던 그 맛이랑 비슷해. 역시 미슐랭 3스타는 다르네. 순애는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자신만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30대 커플이 앉아 있었어요. 여자가 순애를 힐끔 쳐다보더니 남자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저분 봐. 뭐야? 누구? 저기 구석에. 저런 옷 입고 어떻게 여기 왔지? 진짜네. 청소하러 온 거 아니야? 설마 손님이겠지? 저런 차림으로 여기 1인당 35만 원인데. 그러게
좀 이상한데. 두 사람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숙였어요. 민준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요. 고마워요. 순애는 물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오후 6시 15분. 홀은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모든 테이블에 손님들이 앉아 있었어요. 화려한 옷차림, 명품 시계와 가방, 고급스러운 분위기. 순애만 유독 튀었습니다. 직원들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저 할머니 아직도 기다리시네. 딸 안 오는 거 아니야? 글쎄, 30분 넘게 기다리는데. 수지는 민준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노쇼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죠. 30분 더 안 오면 자리 비워달라고 해야겠어요. 그러죠. 오후 6시 30분. 순애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딸이 오기로 1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미연아.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안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거짓말을 한 걸까? 아니야. 우리 딸은 그럴 애가 아니야. 순애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 수진이 다가왔어요. 어르신, 딸분 아직 안 오셨어요? 응. 조금 늦는데. 예약 시간이 6시였는데 지금 30분 넘게 지났어요. 미안해요. 곧 올 거예요. 다른 손님들 예약도 있어서요. 이러면 곤란한데. 수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르신, 혹시 연락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문자는 왔어요. 순애는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수지는 문자를 힐끔 보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1시간 가까이 기다리셨잖아요. 진짜 오시는 거 맞아요? 네, 분명히 온다고 했어요. 순애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기 무슨 일이래? 할머니가 혼자 기다리시나 봐. 바람 맞은 거 아니야? 속삭임이 홀에 퍼졌습니다. 순애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창피했습니다. 오후 6시 45분. 진우가 홀로 나왔습니다. 수진과 민준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순애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네. 1시간 가까이 기다리셨는데 딸분이 안 오시네요. 조금만 더. 안 됩니다. 7시 예약 손님이 계세요. 자리를 비워주셔야 해요.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발요. 딸이 분명 온다고 했어요. 순애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딸분 안 오시는 거 맞죠? 아니에요. 그럼 전화해 보세요. 지금 당장. 진우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봐요. 연락도 안 되잖아요. 일하느라 못 받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1시간 넘게 기다리게 해요? 말이 돼요?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어요. 저기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노쇼당한 것 같은데? 불쌍하다. 근데 저 차림으로 여기 온 게 좀.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순애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발이요. 안 됩니다. 예약 취소 처리하겠습니다.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문이 열렸어요. 오후 6시 50분. 30대 중반의 여성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여자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순애가 고개를 돌렸어요.
미연아, 딸 김미연이었습니다.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연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회의가 길어져서 미연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민준과 수진, 진우가 미연을 쳐다봤어요. 혹시 김미연 고객님이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미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 네. 자리는 여기. 민준이 안내하려는 순간 미연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미연은 전화를 받았어요. 네, 김미연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미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요? 하지만 제가 어머니와. 네. 알겠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미연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순애를 쳐다봤습니다. 미안함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한데. 무슨 일이야? 내일 발표회 장소에 큰 문제가 생겼어. 지금 당장 가서 처리해야 해. 그럼, 저녁은?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혼자 먼저 드세요. 계산은 제 카드로 해놨으니까. 미연은 가방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내 순애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쓰세요. 비밀번호는 엄마 생일이에요. 미연아, 하지만 정말 미안해요, 엄마. 내일 꼭 보상할게. 약속해. 미연은 순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일이 중요하지. 순애는 미소 지으려 애썼어요. 엄마, 사랑해요. 맛있게 드세요. 미연은 다시 한번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밖으로 나갔어요. 순애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에는 딸이 준 카드가 들려 있었어요. 민준과 수진, 진우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결국 혼자 드시는 거네요.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혼자서 코스 요리를 다 드실 수 있을까? 민준도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진우는 팔짱을 끼고 순애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혼자 드실 건가요? 네. 그래야죠. 순애는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코스가 2인 기준인데 혼자 드시면 양이 많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먹을게요. 혹시 계산은 괜찮으실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애는 딸이 준 카드를 보여줬습니다. 딸이 카드 줬어요. 민주는 카드를 힐끔 봤습니다. 검은색이었어요. 혹시 민준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검은색 카드는 여러 종류가 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주문 받겠습니다. 수진이 메뉴판을 펼쳤어요. 2인 코스로 드릴까요? 네. 음료는요? 물이요. 와인은 안 드시고요? 네. 술은 못해요. 알겠습니다. 수진은 주방으로 주문을 전달했습니다. 진우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저 할머니 혼자 70만 원짜리 코스 주문했어요. 진짜? 계산 제대로 될까? 딸이 카드 줬다는데. 검은색 카드더라고요. 검은색? 블랙 카드?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냥 검은색일 수도 있고. 일단 음식 내보내고 계산할 때 보자. 두 사람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오후 7시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뮤즈부시. 작은 접시에 예쁘게 담긴 한 입 크기 음식이었어요. 순애는 조심스럽게 포크를 들었습니다. 식사 예절을 잘 몰랐어요. 어떤 포크를 써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옆 테이블을 힐끔 보며 따라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딸과 함께 먹으려고 했는데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 할머니 혼자 드시네. 바람 맞았나 봐. 불쌍하긴 한데. 저 차림으로 여기 온 게 좀. 그러게. 분위기 파악 좀 하지. 속삭임이 계속 들렸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어요. 두 번째 요리가 나왔습니다. 전체 요리였어요. 신선한 해산물이 아름답게 플레이팅 되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먹었어요. 맛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 나만 이렇게 대접받는 걸까? 내 옷이 낡았다고, 나이가 많다고, 나도 사람인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세 번째 요리는 수프, 따뜻한 수프가 나왔어요. 순애는 수프를 떠마셨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 여자가 큰 소리로 웃었어요. 여보, 이 수프 정말 맛있다. 그치? 역시 여기는 다르네. 행복한 커플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애는 더 외로워졌어요. 네 번째 요리는 생선 요리. 고급스러운 생선이 나왔습니다. 순애는 포크와 나이프로 조심스럽게 잘랐어요. 하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했습니다. 생선이 접시 밖으로 튀어나갔어요. 어머, 순애는 황급히 집어 올렸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애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창피했어요. 다섯 번째 요리는 육류 요리. 부드러운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순애는 조금만 먹었어요. 배가 불렀거든요. 그리고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저트가 나왔어요. 달콤한 초콜릿 케이크였습니다. 순애는 한 입 먹고 포크를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오후 8시 30분. 식사가 끝났습니다. 민준이 계산서를 들고 왔어요. 어르신, 계산하시겠어요? 네. 순애는 딸이 준 카드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카드를 민준에게 건넸어요. 민준은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블랙 카드? 카드 표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PLATINUMBLACK. 그리고 카드 뒷면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순애.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블랙카드는 아무나 가질 수 없었어요. 최소 자산 50억 원 이상, 연 소비 1억 원 이상이어야 발급되는 카드였습니다. 그것도 본인 명의로. 민준은 황급히 수진에게 갔습니다. 수진 씨, 이거 봐요. 왜요? 저 할머니 카드. 블랙이에요. 뭐? 수진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것도 본인 명의예요. 김순애라고 적혀 있어요. 말도 안 돼. 두 사람은 다시 순애를 쳐다봤습니다. 낡은 면바지, 색바랜 조끼, 30년 된 핸드백. 블랙카드 소유자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진짜 맞아요? 확실해요. 여기 봐요. 민준이 카드를 보여줬습니다. 수진도 확인했어요. 이런, 어떡하죠? 일단 결제하고 수셰프님한테 말씀드려야죠. 민주는 카드 단말기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카드를 긁었습니다. 금액을 입력했어요. 70만 원. 승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승인이 떨어졌어요. 결제 승인.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건 아닐까? 민주는 영수증과 카드를 가지고 순애에게 갔습니다. 어르신, 여기 사인 부탁드립니다. 네. 순애는 영수증에 사인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민주는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사인이 카드 뒷면과 일치했어요. 계산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더 공손해졌어요. 잘 먹었어요.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어요. 천천히 걸어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민준과 수진이 황급히 주방으로 갔어요. 수셰프님, 진우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저 할머니, 블랙카드 소유자예요. 뭐?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본인 명의 블랙카드요. 결제도 정상적으로 됐어요. 그럼, 우리가, 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50대 남자가 나왔어요. 레스토랑 오너이자 총괄 셰프인 최현석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셰프님, 큰일입니다. 진우가 급히 말했어요. 아까 그 할머니, 블랙카드 소유자였어요. 현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블랙카드? 네. 본인 명의로요. 그럼, 현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딸이 김미연이라고 했지? 네, 맞아요. 현석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검색했습니다. 김미연 음식 비평가.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현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런, 망했어. 왜요, 셰프님? 김미연, 미슐랭 가이드 한국판 수석 평가위원이야. 네. 직원들이 일제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내일 한국 최초 미슐랭 사스타 선정 발표회가 있어. 사스타요? 응. 전 세계에서도 극소수만 받는 최고 등급이지. 우리 레스토랑도 후보에 올라 있었어. 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있었어요? 응. 이제는 아니겠지. 현석은 무거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저 할머니는 김미연 평가위원의 어머니일 거야. 순간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 수진, 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우리, 어떡하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일단 내일 발표의 결과를 봐야지. 현석은 주방을 나가려다 멈춰섰습니다. 너희들, 손님을 어떻게 대했어? 민준과 수진, 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휴게실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뭐, 드레스 코드가 안 맞아서. 그래도 예약한 손님인데 휴게실에. 현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현석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내일 발표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도나 하자. 다음 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대연회장, 한국 미슐랭 가이드 발표회장. 거대한 홀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요식업계 관계자, 기자, 셰프, 레스토랑 오너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현석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진우도 함께였어요. 셰프님 떨려요. 진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나도. 현석은 손에 땀이 났어요. 무대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연단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하나가 무대를 비췄어요. 한 여성이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30대 중반 네이비 정장에 흰 블라우스를 입은 모습, 바로 김미연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슐랭 가이드 한국판 수석 평가위원 김미연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현석은 손뼉을 치며 미연을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이 오늘 여러분께 역사적인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미연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확했어요. 한국 미슐랭 가이드가 시작된 지 10년. 처음으로 사스타 레스토랑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사스타는 단순히 음식의 맛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미연이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미슐랭 사스타 평가 기준.
1. 음식의 맛과 질. 2. 서비스의 우수성. 3. 분위기와 인테리어. 4. 환대 정신. 이 네 가지 모두가 완벽해야 사스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연은 환대 정신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특히 환대 정신은 가장 중요합니다. 진정한 레스토랑은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진심으로 대해야 하니까요. 현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번 평가는 특별했습니다. 미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는 미스터리 게스트 방식을 사용했어요.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의 뒷모습이었어요. 평가위원들이 일부러 평범한, 때로는 초라한 차림으로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미연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많은 고급 레스토랑들이 외모로 손님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한 레스토랑은 미연이 잠시 멈췄어요. 제 어머니를 직원 휴게실에서 3시간 동안 기다리게 했습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드레스 코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미연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는 73이십니다. 무릎도 안 좋으세요. 그런 분을 창문도 없는 휴게실에서 기다리게 하다니. 현석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가난한 손님에게도 부자 손님에게도 똑같이 친절하셨어요. 미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낡은 옷차림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조롱하고 차별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레스토랑이 무엇인지를. 장내가 숨을 죽였어요. 사스타는 단순히 비싼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환대하는 곳입니다. 미연은 봉투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스타 선정 레스토랑이 없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대신 일부 3스타 레스토랑은 등급이 하향 조정됩니다. 현석은 눈을 감았어요. 라 메종 로열 3스타에서 2스타로 하향 조정됩니다. 순간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현석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진우의 얼굴도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하향 조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라 메종 로열 하향 사유. 마이너스 손님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 마이너스 드레스 코드를 이유로 예약 손님을 휴게실에서 대기하게 함. 마이너스 직원들의 무례한 태도. 마이너스 환대 정신 부재. 음식의 맛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은 음식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미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진정한 레스토랑은 모든 손님을 존중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그것이 바로 환대 정신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현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평가위원님, 직접 어머니를 보내신 건가요? 아니요. 어머니께서 제 초대로 방문하신 겁니다. 평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럼 우연히? 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 메종 로열 측의 반응은? 아직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다른 레스토랑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미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손님은 단순히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레스토랑을 믿고 찾아온 소중한 분들이에요. 외모나 옷차림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연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대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서비스입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오후 4시, 현석은 레스토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모두 침통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석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슐랭 3스타에서 2스타로 강등됐어요. 이유는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현석은 민준, 수진, 진우를 쳐다봤어요. 우리가 손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죄송합니다.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현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준 씨, 수진 씨, 진우 씨. 네. 세 분은 오늘부로 대기 발령입니다. 순간 세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셰프님, 변명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들 알고 있어요. 현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짐 챙기세요. 30분 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은 비틀거리며 자리를 떠났어요. 다른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미슐랭 3스타라 매종 로열, 2스타로 강등. 손님 차별 논란. 평가위원 모친을 휴게실 대기시켜 고급 레스토랑의 이중 잣대, 사회 문제로 확산. 기사가 퍼져나갔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난리였습니다. 와, 진짜 최악이네. 블랙카드 소유자를 휴게실에 겉모습으로 판단하다니. 부끄럽다. 이런 레스토랑은 망해야 마땅해. 미슐랭 3스타가 무슨 소용? 인성이 쓰레기인데.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레스토랑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어요. 예약 취소합니다. 뉴스 봤어요. 그런 곳에서 먹고 싶지 않아요. 환불해 주세요. 하루에 50건 이상 취소가 들어왔습니다. 현석은 사무실에 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이걸 어떡하지? 문이 열렸습니다. 레스토랑 투자자들이 들어왔어요. 셰프님, 이 상황 어떻게 할 겁니까? 최대한 빨리 수습하겠습니다. 수습? 이미 평판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돼요? 우리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투자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일단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이대로면 레스토랑 문 닫아야 해요. 현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3개월 후, 라 매종 로열은 문을 닫았습니다. 예약이 급감하고 평판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건물 앞에는 임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현석은 건물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10년 동안 쌓아온 게 순식간에 무너지다니. 작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현석은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어요. 경기도 포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현석은 주소를 보며 걸었어요. 30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단층 주택이었어요. 낡았지만 깔끔했습니다. 현석은 대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순애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 매종 로열의 최현석입니다. 순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현석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90도로 완전히 숙였습니다. 일어나세요. 할머니께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일어나라니까요. 순애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현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순애는 현석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거실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래된 소파와 테이블이 있었어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현석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순애는 차를 끓여왔어요. 마시세요. 고맙습니다. 현석은 차를 마셨습니다. 보리차였어요.
구수하고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말씀하세요.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석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저희가 할머니를 휴게실에서 기다리게 하고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것도 알아요. 순애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요? 네. 할머니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현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순애는 현석을 쳐다봤습니다. 최 셰프님, 제가 왜 용서해야 하나요? 당신들은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옷이 낡았다고, 나이가 많다고. 순애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어요. 그날 얼마나 창피하고 서러웠는지 아세요? 딸을 만나러 새벽부터 준비해서 2시간 걸려갔는데 휴게실에서 3시간을 기다렸어요.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딸은 오지 않았어요. 혼자 70만 원짜리 음식을 먹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현석도 눈물을 흘렸어요. 맛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삼키기만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도 다 들렸어요. 저 할머니 뭐야, 바람 맞았나 봐. 순애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석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게 있으면 뭐든 하겠습니다. 원하는 게요? 순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레스토랑 문 닫았다면서요? 네. 평판이 바닥에 떨어져서 당연하죠. 손님을 그렇게 대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뭐 할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생각이 안 나요. 현석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순애는 한참 현석을 쳐다봤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진짜 좋은 레스토랑을 만들어 보세요. 진짜 좋은 레스토랑이요? 네. 모든 사람을 환대하는 곳. 옷차림이나 나이,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곳. 순애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용서해 드릴게요. 현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세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레스토랑 이름을 제 이름으로 지으세요. 할머니 성함으로요? 네. 순애 할머니 밥상. 제가 평생 지켜온 가치를 잊지 말라는 의미로요. 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네. 손님을 절대로 차별하지 마세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명심하겠습니다. 현석은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순애는 현석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가서 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고맙긴요. 앞으로 잘하면 돼요. 현석은 순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꼭 좋은 레스토랑 만들겠습니다. 기대할게요. 6개월 후, 서울 마포구 연남동, 작은 골목길에 새로운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순애 할머니 밥상. 건물은 크지 않았어요. 2층 규모였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소박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입구에는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드레스 코드 없음. 현석은 식당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부는 따뜻했습니다. 나무 테이블과 의자, 따뜻한 조명, 벽면에는 옛날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주방은 오픈형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요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좋아. 이제 직원들을 모아야지. 현석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민준 씨, 저예요. 최현석입니다. 아, 셰프님. 민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지금 뭐해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요.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좋아요. 주소 보낼게요. 이 시간 후에 봐요. 알겠습니다. 현석은 수진과 진우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오후 3시, 세 사람이 식당에 도착했어요. 민준, 수진, 진우, 모두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복을 입고 있었고, 수진은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진우는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현석이 말했습니다. 셰프님, 왜 저희를 부르신 거예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제안이요? 같이 일할래요? 여기서 세 사람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를요? 네. 하지만 저희가 셰프님한테 피해를 끼쳤잖아요. 수진이 말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하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싶어요. 현석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두 번째 기회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절대로 손님을 차별하지 마세요.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옷차림이 화려하든 초라하든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진심으로 대하세요. 알겠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네. 김순애 할머니께 직접 사과하세요. 할머니께서 용서해 주시면 같이 일할 수 있어요. 민준, 수진, 진우는 서로 쳐다봤습니다. 언제요? 이번 주말.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그 주 토요일. 현석은 세 사람을 데리고 포천으로 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애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석이 먼저 초인종을 눌렀어요. 할머니, 저예요. 최현석입니다. 아,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네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순애는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 인사드려요. 현석이 세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민준, 수진, 진우는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민준이 먼저 말했어요. 그날 할머니를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도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휴게실에서 기다리게 하고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진우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죄송합니다. 할머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순애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라니까요. 세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순애는 한 명씩 쳐다봤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나요? 네, 할머니.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건가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세 사람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순애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요. 용서해 줄게요. 정말이세요? 네. 하지만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세 사람은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현석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고맙긴요. 잘하면 되죠. 순애는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식당 오픈하면 꼭 오세요. 그래요. 꼭 갈게요. 오부 진정한 환대. 2주 후,
순애 할머니 밥상 오픈날. 오전 10시. 현석과 직원들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홀을 정리하고 수지는 테이블을 세팅했어요. 진우는 주방에서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준비됐어요? 현석이 물었습니다. 네, 셰프님. 좋아요. 그럼 문 열겠습니다. 현석은 입구로 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민준과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첫 손님은 70대 할아버지였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들어오세요. 민주는 할아버지를 정중하게 맞이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메뉴 설명해 드릴게요. 수진도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런 데서 나 같은 사람도 먹을 수 있어? 물론이죠. 여기는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민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두 번째 손님은 20대 대학생이었습니다.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수진이 맞이했습니다. 예약 안 했는데 괜찮아요?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세 번째 손님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민준이 인사했습니다. 여기 소문 듣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모든 손님에게 똑같이 정중하게 대했어요. 차별이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현석과 진우는 요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8번 테이블 된장찌개 나갔어? 네, 방금 나갔습니다. 좋아. 5번 테이블 불고기 준비해.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정신없이 요리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오후 1시. 식당은 만석이었습니다. 모든 테이블에 손님들이 앉아 있었어요. 나이도, 옷차림도,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젊은 커플, 대학생, 회사원, 주부, 모두가 편안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서비스도 너무 친절하고, 분위기도 좋아. 편안해.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순애와 미연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에요. 미연이 순애의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현석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최 셰프님, 오픈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현석은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했어요. 앉으세요. 특별 메뉴 준비했습니다. 고마워요. 순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따뜻한 분위기, 행복한 손님들, 친절한 직원들. 좋네요. 정말 좋아요. 할머니 덕분입니다. 현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민준, 수진, 진우도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긴요. 잘하고 있네요. 순애는 미소 지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김치. 정성스럽게 만든 한식이었어요. 순애는 한 숟가락 떠서 맛봤습니다. 맛있어요. 정말요? 네. 진심이 느껴져요. 현석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습니다. 모든 음식에 진심을 담았어요. 잘했어요. 순애는 계속 식사를 했습니다. 미연도 옆에서 함께 먹었어요. 엄마, 맛있지? 응. 정말 맛있다. 여기 분위기도 좋아요. 그래. 사람들 표정이 다 밝아. 식사가 끝나고 순애는 현석을 불렀습니다. 최 셰프님. 네, 할머니. 앞으로도 이렇게 해요.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대하고. 물론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순애와 미연은 식당을 나갔어요.
문 앞에서 순애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간판이 보였어요. 순애 할머니 밥상. 순애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기분 좋아요? 응, 정말 좋아. 1년 후, 2025년 11월, 순애 할머니 밥상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됐습니다. 예약이 한 달 전에 다 차버릴 정도였어요. 하지만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대했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어느 날 한국 미슐랭 가이드 발표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미연이 무대에 올랐어요. 올해 미슐랭 4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을 발표하겠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4스타는 음식의 맛, 서비스, 분위기, 그리고 환대 정신 모두가 완벽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연은 봉투를 열었어요. 올해 한국 최초 4스타 레스토랑은 순애 할머니 밥상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현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김순애 할머니와 저를 믿고 다시 기회를 준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박수가 더 커졌어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레스토랑은 모든 사람을 환대하는 곳이라고. 저는 그 가르침을 평생 지킬 것입니다. 현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관객석에서 순애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미연이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자랑스러워요. 나도. 순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 할머니 밥상에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직원들, 단골 손님들, 그리고 순애와 미연 모두가 모여 축하했어요. 건배, 건배. 현석은 순애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이 모든 게 할머니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최 셰프님이 잘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현석은 순애의 손을 잡았어요.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고마워요. 앞으로도 잘해요. 물론입니다. 민준, 수진, 진우도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정말 잘했어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걸 잊지 않겠습니다. 좋아요. 기대할게요. 파티는 밤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웃음소리와 행복한 대화로 가득했어요.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딸 훌륭하게 컸어요. 순애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변했어요. 진심으로. 순애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뭐해요? 미연이 다가왔어요. 아무것도. 그냥 생각 좀. 무슨 생각?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생각. 맞아요. 최 셰프님이나 민준 씨, 수진 씨, 진우 씨 모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 그게 중요해.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것.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용서했을 뿐이지. 미연은 엄마를 안아줬어요.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미연아. 다음 날 아침, 순애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지나갔어요. 화려한 건물들, 바쁜 사람들, 복잡한 거리. 하지만 순애는 평온했습니다. 세상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면이야. 그걸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으면 좋겠어. 버스가 포천에 도착했어요. 순애는 버스에서 내려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분홍 조끼를 입고 30년 된 검정 핸드백을 들고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순애 씨 다녀오셨어요? 응, 방금 왔어. 뉴스 봤어요. 딸 대단하던데. 고마워요. 순애는 미소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더 나은 사람으로. 그리고 용서는 그 변화의 시작이지. 순애는 눈을 감았어요. 평온한 미소가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메시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 것. 옷차림, 나이, 외모는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내면에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환대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셋째,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배우면 누구나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매일매일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되세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들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야기 듣고 계신 지역이나 마을명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반가운 마음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